그러면 이 무어 펜로즈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AAT나 또는 ATA를 써서 의미 있는 개수만을 뽑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때는 n개만큼을 뽑아서 오버가 되겠고요. 이때는 언더 m을 뽑아내는 이런 수식이에요. 그래서 인버스를 구해야겠는데 그냥은 A가 정방행렬이 아니니까 인버스를 구하기가 어렵고, A가 정방행렬이 아니라서 스퀘어가 아니니까 정방행렬을 뽑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얘가 가로로 되어 있는지 세로로 되어 있는지 보고 개수가 적은 것들을 가지고서 얘들을 어떻게 하든 의미 있는 행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적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작은 정방행렬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방행렬의 인버스를 구하겠다라는 게 바로 가장 간단한 이 무어 펜로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나은가요? 수식이 복잡하니까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편하네. 여기서 한번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는 오버 디터민드 되어 있기도 하고 언더 디터민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n 곱하기 n으로 되어 있는데 얘의 개수는 아시다시피 m이 n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얘는 n이 m보다 거꾸로 m이 n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그 더미들을 위한 수식에서 보신 것처럼 x 더하기 2y는 얼마, 뭐 3x 빼기 y는 얼마,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서 4x 더하기 y, 또 얘하고 합쳐서 7x 더하기 0, 또 얘하고 얘를 합쳐서 5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의미가 있는데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죠. 이때 보시면은 랭크는 실질 랭크는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수식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랭크가 어디 있는지 따져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경우에 컬럼에 n개가 컬럼의 랭크가 의미 있는 숫자, 이렇게 된 경우는 m이 행의 랭크 m이 의미 있는 경우다 라고 가정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이 작은 것들이잖아요.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것들만 의미 있게 정방행렬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트랜스포즈에다가 원래의 A 요거를 곱해주면 나머지 관계가 이렇게 작게 n개로 나타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는 m이고 여기는 n개인데 이쪽에다 트랜스포즈를, 이게 a고 a 트랜스포즈를 곱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m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계한 것, 그러니까 언더에서는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를 구하려고 한 거고요. 이쪽 오버에서는 a 트랜스포즈 a에다가 인버스를 곱해서 의미 있는 숫자, 작은 숫자들로 이루어진 정방행렬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무어 펜로즈의 수도 인버스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어 펜로즈의 기본 컨셉들은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풀어가지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는 과정도 보통 많은 곳에서 잘 소개가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오버 디터민드 사례하고 언더 디터민드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식을 풀었을 때는 오버 디터민드 경우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만족하는 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옵티말로 풀어야 됩니다. 옵티말로 풀기 때문에 리스트 스퀘어 방법을 쓸 거고요. 그래서 y는 axn인데 이때 y는 a가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오버 디터민드 되어 있다 보니 솔루션이 많지 않아서 y 빼기 ax의 값을 최소한 작게 유지하는 형태로 문제를 생각하겠고요. 여기는 투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빼기 ax를 파이라고 하는 코스트 펑션으로 잡고 이거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뭐 뉴럴 네트워크 할 때 놈 값에 대해서 투놈 제곱인 경우에 대해서 잘 아시겠고, 여기에 벡터 트랜스포즈 행렬 사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y 트랜스포즈하고 y 곱하고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하고 y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수식이 이와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y 트랜스포즈 y,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y, 그 다음에 y 트랜스포즈하고 윤소 곱한 게 여기 있죠. 이거하고 요거 곱한 결과가 바로 이거고요. 얘 트랜스포즈하고 얘하고 곱한 게 이쪽에 있습니다. 얘네들의 관계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 어떻게 하는가? x는 현재 벡터거든요. 벡터로 얘네들을 미분하는 거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셨을까요? 보통 이 로봇 러닝 학습, 로봇 학습 쪽에 뉴럴 네트워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렘마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y는 ax 미분하면 이와 같이, 이때 x하고 y는 다 벡터예요. 벡터를 벡터끼리 미분하면 첫 번째 렘마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렘마는 c는 ytax라고 되어 있을 때, c는 ytx를 x로 편미분했을 때, y로 편미분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c는 ytax라고 되어 있을 때 c나 c 트랜스포즈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y 지워져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y 트랜스포즈 ax는 xx 트랜스포즈 하니까 xx 편미분하니까 앞부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남겠습니다. 이 수식. 그 다음에 xtax라고 되어 있는 거는 두 개가 x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등장하는 거, 렘마 4입니다. 그래서 이 1번, 3번, 4번 예제들을 통으로 보면 여기는 x가 없으니까 지워졌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x로 편미분해야 되니까 얘의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x로 빼서 y 트랜스포즈 a만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x로 나눠야 되니까 y 트랜스포즈 a가 그대로 오겠고, 이 부분은 x 트랜스포즈 있고 요거 그대로 두 번 나오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x하고 y에 다 트랜스포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전부 다 트랜스포즈를 붙여주게 되면 수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똑같으니까 이 숫자가 지워지고 나면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왼쪽에 인버스를 곱해주어서 최종적인 수식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y는 ax 수식이 a 트랜스포즈 a 수도 인버스 x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수식이 바로 a 수도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t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버인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 되겠고요.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은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해가 무한히 많습니다. 해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y 빼기 ax는 0을 만족하는 수식이 겁나 많고요. 그러면 최적화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뭐 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최적화하나? 해서 x의 값을 그래도 작은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 빼기 ax, y는 ax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 x가 최대한 작은 거를 찾아보겠다. 그러면 x의 놈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런데 규칙이 있죠. y는 ax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 조건이 있는데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 바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기법을 배웠고요. 이게 여러분들 중에 16학번들부터는 배웠습니다. 근데 2학년들은 아마 안 배웠을 거고, 그 당시에 군대 갔던 학생들은 안 배웠을 거고, 바로 공학수학 기초의 렉처 4에 가서 보시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아주 많이 쓰이는 최적화 기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대상이 F인데, 그래서 L로 표현을 하고요. 이 F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구속 조건을 꼭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속 조건, constraint equation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constraint equation, 로봇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있을 때는 람다치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람다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f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미니멈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방정식을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곱해서 수식을 이와 같이 만들고요. 이 수식을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결과가 0이 된다면 그때 해당하는 람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람다 값을 구해서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값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수식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람다 값을 찾아낸 거고요.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구속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가 이와 같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쓴 거고요.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붙여서 람다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벡터이니까 람다 트랜스포즈, 람다가 여러 개 있는 람다 벡터로서 붙여놓은 거고요. 얘를 편미분하면 이렇게 수식이 아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이 수식에 렘마 1, 3, 4번을 써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폼으로 등장을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녀석 넘어가서 이런 수식이 나왔고 양쪽에 a를 붙이게 되면 a 왼쪽에다 붙였죠. 그러면 ax는 y가 되니까 얘는 aa 트랜스포즈 람다. 그럼 람다는 얼마인데? 람다는 aa 트랜스포즈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와 같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람다 값은 이제 구했고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구했으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EX는 AT 람다에다가 람다를 대입을 하니까 수식이 이와 같이 정리되면서 A 트랜스포즈, A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1. 아까하고 다른 결과죠. 네, 이것도하고 다른 결과입니다. 요게 오버 디터민드인 경우이고 여기가 언더 디터민드 경우에 무어 펜로즈의 수도 인버스 결과물이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5번은 해가 없으니까 인버스를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최소값을 찾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얘의 경우에는 해가 너무 많아서 이 조건은 구속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되겠죠. 해니까 이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구속 조건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x는 최소한 작은 거 했더니 이와 같은 수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정리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이 수도 인버스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의 경우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 A가, 그다음에 언더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풀어보시면은 요 의미 있는 숫자는 M, 요때의 의미 있는 숫자는 N, M과 N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각각의 수도 인버스의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지만 자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언더 디터민드인 경우가 대부분의 여유자유도 문제이기 때문에 자코비안, 수도 자코비안의 경우에는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바로 이 수식을 가져다가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무어 펜로즈의 수도 인버스 문제들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한다면 레프트 라이트 인버터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버인 경우이고요. 잠깐만. 이게 언더인 경우이고요. 언더 디터민드인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오버 디터민드인 경우입니다. 디터민드. 자, 이게 오버고 이게 언더인데, 두 수식을 똑같다고 그냥 이렇게 놔도 되나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오버 수식하고 언더 수식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식을 같다고 해놓고서 정의를 한번 맞는지 과정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버 구한 다음에 언더 디터민드인 경우로 이렇게 변환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이 언더 디터민드인 경우에 예제를 이렇게 한 방에 유도하는 경우에 수식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 수식을 잘 안 쓰고요. 잘 안 나오고요. 이 수식들을 가지고 최적화를 해서 오버 디터민드의 수식을 얻은 다음에 이걸 그냥 이렇게 변형시켜서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증명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맞는지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굉장히 쉬운 증명입니다. 자, 여기 그대로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서 JJ 트랜스포즈를 오른쪽에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도 오른쪽에 똑같이 JJ 트랜스포즈를 곱해야 되겠죠. 빨간색이 추가가 됐습니다. 위에 수식에서 위에 수식에 빨간색이 추가가 됐더니 이제 자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는 인버스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두 개는 어떻게 돼요? JJ 트랜스포즈, JJ 트랜스포즈는 각각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인버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J 트랜스포즈만 남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와 같이 수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J 트랜스포즈 J의 인버스가 있으니까 파란색 부분을 양쪽에 왼쪽에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J 트랜스포 J는 이쪽 부분에 오버 디터민드인 경우에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 곱하면 사라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파란색 하나, 오른쪽에 빨간색 하나가 남았는데 이 경우를 보니까 이거는 인버터블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J 트랜스포즈 JJ, J 트랜스포 J, J 트랜스포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쪽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하고 오버인 두 가지 사례가 똑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레프트 라이트 인버터빌리티에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랭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길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풀 랭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번 주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